자, 두 번째 타임입니다. 이제 평정과 준비 가이드를 좀 묶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면접 보시는 거, 면접의 진행 과정 보셨고요. 질문들 어떻게 받는지, 또 답변들은 대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또 후기도 조금 보셨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은 좀 이해를 하셨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 뒤에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라는 부분과 다음에 그러면 평가를 조금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효과적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짧고 굵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2%. 서울시는 보통 1.3배에서 혹시 1.4배 많게는 뽑기도 합니다. 동점자에 따라서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원 대비 한 140%, 뭐 많게는 이렇게까지 뽑기도 합니다. 보통 한 140% 뽑으면 합격률은 72%죠. 당연하게 통계적인 합격률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72%는 붙는 겁니다. 면접 준비 1도 안 해도. 누군가는 이만큼 붙고요. 누군가 즉 요거 나머지는 떨어지는 게 거겠죠. 1.4배수를 기준으로 놓는다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통계적인 확률이고요. 뭐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면접이라는 거는 이것도 시험이니까. 뭐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반만 붙었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뭐 걱정들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맞추고 못 맞추고 개념도 아니잖아요. 정답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체감도 실제 결과와 약간의 괴리감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면접 준비 과정이라는 건 그 갭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좀 맞다고 뭐 잘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놓는 것 72%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울시는 그러면 평정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작년 어, 저, 아마 날을 잡고 제대로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거의 비슷해서 뭐 새로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만 제 수강생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불안권이라고 해서 각각 저희 카페 등업 신청을 하실 때 이걸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인이 정확한 점수를 잘 모르시니까 추정에 근거한 거긴 합니다만 본인이 1배수 뭐 아주 성적 좋아요. 그다음에 1배수 아니에요. 1배수 근처 약간 좀 애매해요. 그다음에 완전 1배수 밖이에요. 이런 네 정도의 점수 급간을 가지고 저희 수강생을 놓고 수강생 그때 9급이니까 5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카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수적인 데이터예요. 수험번호를 잘못 입력해 주셨으면 확인하기 좀 어려웠겠죠. 입력해 준 수험번호랑 같이 거의 비슷해서 뭐 그렇습니다. 결론 1배수네. 즉 이렇게 따지면 안정권, 상위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따지면 95% 이까지 합치면 93%가 붙습니다. 아까 보셨던 전체 에버리지의 76%였지만 1배수 안만 돼도 9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정보값이더라도 이게 그러면 1배수 좀 바뀌면 가망이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1배수 바꾸만 해도 40%입니다. 여기 보시면 40%쯤 됩니다. 합격률이. 1배수 바뀌라고 하셨던 분의 경우라도 반은 안 되지만 당연하게 즉 성적 요인이 큰 건 맞아요. 하지만 100%는 아니고 한 90% 보수적으로 한 90% 정도는 성적 요인일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밖에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르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봐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다르게 남들과는 그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대로. 이해했죠? 이게 제가 뭐 잘 뭐 가르쳐 드려서 이렇게 높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건 검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열심히 준비하신 결과물인 거고요. 하지만 저랑 하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헛준비 안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안 믿으시면 말고요. 자, 그래서 변별력을 좀 보면 서울시 면접의 경우 서울시가 좀 다른 지자체랑 조금 달라요. 국가적이라도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튼간에 9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조당 조 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명 중에서 우수는 한두 명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추정이기는 합니다. 뭐 의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미흡은 없거나 한 명이 있거나 정도 아닌가 정도 생각은 드는데 뭐 반드시 한 조당 한 명 미흡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확인이 돼요. 국가직은 엔간하면 한 명 미흡을 줍니다. 한 주당. 엔간하면 무조건 한 주당 한 명 우선을 무조건 줘요. 뭐 그게 약간 국룰 같은 게 좀 있는데 서울시는 그보다는 변별이 적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여러 가지 제가 매년 하다 보면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흡받기는 생각보다 무지 어려운 일이다. 최소 우수받기보단 제 개념적으로는 한 3배, 4배, 최소 3배 이상. 우수받을 확률보다, 가능성보다는 최소 3배 이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시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마인드 세팅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면접의 변별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걸 여러 가지로 물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 서울시의 경우에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칙인데요. 검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안정감 있는 사람인가. 무슨 말이냐? 힘들어도 빡세도 코로나 때문에 맨날 주말에도 못 나오고 하더라도 안정감 있게 기복 없이 공무원의 성격이 최고입니다. 일을 잘하고 능력 있으면 뭐 물론 더 좋죠. 그죠? 그거는 뭐 옵션이고 기본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분.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아마 지방직 공무원들은 최악의 시즌입니다. 올해가. 첫 번째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이번에 오늘 데이터는 제가 못 봤는데요. 며칠 전 녹화 기준으로 며칠 전에 정점 20만 명 조금 넘은 때가 정점이었죠. 원래 이제 당국은 한 30만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만 잠깐 넘은 거에서 피크를 찍고 뭐 19, 18 정도로 가는 걸 보니 아마 정점을 찍은 것 같다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행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플러스 대선이잖아요. 선관위 공무원들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지휘만 하고요. 일산 동문에서 오는 우편물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선거 공보물 붙는 것부터 누가 하겠습니까? 다 지방직 공무원분들 하시는 거거든요. 선거 당일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있으면 또 지방선거예요. 이해했죠? 인원력 없어 죽겠는 판에 진짜 악소리들 날 거예요. 서로들 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뭐 다 힘드는데 본인만 힘든 거 서로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안정감 있게 내 답변 속에서 태도나 자세나 답변 속에서 저 친구는 뭐 힘들어도 좀 묵묵하게 무던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친구겠거니 라는 거를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고요. 똑똑하고요. 선배들하고 아주 잘 지내고 뭐 그런 거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모든 총합이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 면접 특징. 자, 이제부터는 서울시 면접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쭉 다 보셨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오픈 질문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말인데 오픈형 질문. 반대말은 퀴즈형 질문. 답정로 질문이 반대말입니다.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냥 공무원으로서 뭐 하고 싶어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죠. 그럼 내가 준비한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구속 질문인데 그게 따라서 물어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의 질문.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에요. 뭘 찝어가지고 쿡 물어보는 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찝어가지고 묻는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요? 질문의 90%는 이미 다 알고 보는 시험이에요. 이상을. 뭐 질문 받을지 뻔히 알아요. 따라서 충분히 본인이 잘 답변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 말은 못해요. 당연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준비한 거를.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할 건 다 준비했는데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말할 것인지가 연습의 중심이 되셔야 되겠죠. 오픈 질문이다. 다음 두 번째, 일상성과 구체성을 중요합니다. 아까 오픈 특강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5분 발표 주제를 볼 때 되게 버젓한 것 같은데 잘 보면 주변 얘기들이에요.
물론 약간 거창한 얘기도 있어요. 뭐 저출산 이렇게 뭐 거창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 되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물론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 갖는 특징이죠.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그리고 구체성들 큰 게 아니라 작지만 좀 소소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들 많이 생각을 좀 하시고 담당 공무원이라면 이런 주변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코로나 블루 나왔었죠. 뭐 본인 얘기, 거긴 문제 자체에 본인이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라는 질문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 코로나 블루 그냥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 그랬을 때 일상적인 얘기,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얘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일상적인 얘기, 내 얘기, 누가 말해도, 내 친구 얘기, 그죠? 힘든 누구 얘기, 뭐 등등등등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면서 서울시 약간 이런 식의 방법론들을 늘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늘 동네, 주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보시면 좋겠다. 너무 거창하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정책적인 것 이런 얘기들. 다음 얇고 넓게 뭘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거, 아 대략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 할 땐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로 쓰는구나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으로 서울시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막 드립답하고 뭔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밑줄 치고 외우는 자신을 발견하시면 아 이게 쓸데기 없지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와 툴, 그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좋아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청년 주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면 뭐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보단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일들도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 뭐 약간 터무니있는 집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랑 연계해서 지역 주변에서 저렴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젊은들에게 주는 방법들도 있겠다. 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얇고 넓게라는 말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두루,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좀 넓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성인 거 막 파고들고 이러는 걸 하지 않습니다. 넓은 관심과 서울시장 일반에 대한 자기 직렬을 넘어서서, 뭐 직렬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건축직이면 주차장 문제, 거주 주차장 문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청년주택 이런 것들인데 메인이게 되지만 간호직이라도 청년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은 두루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청년들이니까 간호니까 보건 쪽, 뭐 정신건강 쪽을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 더 좋은 일이긴 한데 일반적인 것 이해하셨죠? 두루 넓게 직렬과 상관없이 조경직이라고 해서 맨날 나무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하게 그런 느낌.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준비 가이드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면접 준비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은지 좀 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오픈 특강하면서 좀 대략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로드맵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질문 세트를 먼저 보셔서 감을 잡은 다음에 후기를 쭉 한번 쭉 리뷰를 좀 일단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북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면 샤오시정도 케이스북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 제가 따로 교재 정리해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라운드만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까 보셨던 말할 거리들을 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좀 찾으시고, 이해하셨죠? 아까 보시면 뭐 간호직 지원 동기, 건축직도 지원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쭉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원 동기랑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기준점이 있으니까 비슷한 거, 유사한 것, 좀 관련성이 있는 것, 뭐 조합하는 것, 아니면 벤치마킹 하는 것, 뭐가 됐건 간에 여러 가지 말재료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죠? 뭐 등등등. 그래서 자기 말재료를 당연히 모으시고요. 감을 잡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사례 케이스집을 보시면서 감을 잡고, 물론 서울시장은 강의를 듣고 감을 잡으시고 일단 강의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걱정이 5분 스피치입니다. 야, 이게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어려워 스피치냐 걱정이 지레 드는데, 스피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아이템 한 3개, 4개 정도를 메들리로 답변하는 겁니다. 긴 답변 3개, 4개 시리즈로 답변하기.
그냥 답변이에요, 답변. 스피치라고 연설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자문, 자답. 그럼 중요한 건 말재료잖아. 말할 거리. 이게 좀 정리가 됐을 까 내가 말할 거리가 생겨야지 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원래 말 못해요. 말 잘하려면 공무원을 왜 합니까? 이해하셨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말의 내용이죠. 말할 거리가 있어 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부를 버틸려면. 아무 말을 하건 관련 있는 얘기를 엮어서 하든 비슷한 사례를 막 땡겨서 쓰건. 즉 자기가 준비한 말재료를 종합적으로 응용해서 써먹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따라서 내가 좀 말할 거리가 준비가 돼야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말재료를 모아놓는 과정은. 그러니까 스피치는 그거가 준비가 된 다음에 그죠? 좀 길게 메들리로 말재료들을 엮어 답하기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연습이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본질이 그래서 오픈 스피치가 본질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스터디가 됐건 저랑도 됐건 모의 면접을 하시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꽉 잡고 일단은 내가 어떤 범위에 뭘 준비하는지 확실하게 잡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지를 확실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 업데이트 하시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례집 보면서 분야별로 세밀하게 지원 동기, 업무 뭐 등등등 장점 정리해 가시면서 서울시장은 따로 수업 들으시고 그러면서 말재료를 따로 노트 같은 데다가 따로 조곤조곤 쟁여놓고 그죠? 답변 연습부터 하시고 마지막 5분 스피치는 그 말대로 쟁여놓은 거를 가지고 잘 갖다 붙이기, 응용하기, 돌려막기, 끌어다 쓰기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4분은 아이템 한 서너 개 정도를 4분 동안에 어떻게든 얘기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들은 스터디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훈련하고 점검한다 정도로 큰 로드맵을 잡으시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거의 근간이 되는 건 후기입니다. 후기. 제가 여러 가지 그 교수법을 해봤었어요. 8년 동안에 5만 거. 서울시장 강의를 진짜 이따만하게 해본 적도 있었고요. 5만 걸 해봤는데 가성비와 효율성과 결론적인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건 후기 베이스로 일단 중간부터 일단 기본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기가 아까 서울시 9군만 해도 7구군만 해도 전체 1,400개가 있습니다.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진열거 보시고 레퍼런스를 하고 다 보시기 힘드니까 아까 인적성 질문, 공직관 질문, 시정 질문 쪼개가지고 다시 편집본을 만들어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보실 수도 없어요. 그것도 양이 많아요. 내가 필요한 거를 둘러보면 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다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 아니겠어요? 각자가 뭐가 됐건 그걸 보시면서 본인이 준비한 것들과 맞춰보거나 아이디어를 넣거나 벤치마킹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오면 올수록 후기들이 퀄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면접 퀄이 좋아져요. 이유는 전때 후기를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면접을 보시고 후기를 남기고 그걸 보고 이게 누적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매년 쌓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재수강생들밖에 얘기를 못하겠지만 재수강생이 뭐 1, 20%를 전체 응시생의 1, 20%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하셨던 어떤 느낌이신지. 자, 뉴턴입니다. 뭐 유명한 제가 비유인데요. 뭐 조그맣게 내가 좀 더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숄더즈 오브 자이언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수답변이죠. 겸손의 우수답변. 이제 본인이 위대한 과학적 업적은 선대 과학자들이 남긴 업적이 있었기에 선대의 업적들을 이제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 어깨라는 이제 영어의 이디엄이 있죠. 숄더 오브 자이언트라는 말이. 후기를 딛고 합격생들 어깨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일이에요. 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례집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후기, 서울시정, 직렬전공 이렇게 다 있으니까 분야별로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골라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정리하는 게 2달 걸려요. 1년치를 정리하는 게 아직도 다 못 정리했거든요, 지금. 예, 이게 또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들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한 응집물이다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건 저밖에 없네요. 다른 강의도 없으니까 교재를 만들 리도 없죠. 당연하게. 그래서 교재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제가 가장 다 좀 서울시정도 그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예전의 서울시정들을 아마 의도적으로 다 없애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불가피하게 완전히 다 새로 썼을 수밖에 없었게 됐어요. 정말로. 그런 게 너무 좀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데 음,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뭐 지난해 교재를 가지고 뭐 재활용할 수는 있는 건 아니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서울시장 강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면접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서울시장 관련돼서 강좌 매뉴얼은 제가 가격이 링크에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늘 매뉴얼을 종이로 안 만든 지가 좀 됐고요.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시면 강좌 스케줄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눌러 보시면 다음에 무엇보다 일정이 궁금하실 때 여기 단톡방이 있으니까 좀 들어오시고요. 스터디 안내도 좀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캘린더에다가 일정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어와 보시면 여기 좀 여기서는 좀 작아서 그렇는데 이론 강의를 오늘 오픈 특강하는 날이고요. 이론 강의를 이론 강의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좀 미리 해놓는 개념이 좀 가까워요. 미리 뭐 이론 강의 뭐 라이브로 꼭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강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해서 기출편이라 시정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두 번에 걸쳐서 필기 합격 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연습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필기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연습을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4일 날 필기 합격자 발표가 요날 있습니다. 합격이 있으면 그 중간에 만약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 빨리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실습이라고 해서 인적성 앞에서 했던 실습을 다시 한번 좀 리바이즈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요때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시정과 일반적인 직렬 정책을 아마 따로 좀 자료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이때쯤 되면 다시 또 항상 뭐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요. 드리면 그걸 가지고 실습을 다시 답변 실습과 질의응답 실습과 다음에 오pen 스피치를 같이 해서 같이로 모임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면접이 9일 날이죠. 9일 날 전주에 이렇게 나눠서 주말에 모아가지고 예, 온오프에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여기서 실강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같이 하셔도 되고 해서 마무리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이 공식적인 거보다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가 줌을 지난해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그게 서로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에 뭐 간단하게 미니 강의가 됐건 뭐 간단하게 또 오픈 스피치 같은 거 주제 드리고 뭐 시간 드리고 또 한 30분 있다가 답지 메일로 보내세요 해놓고 모여놓고 몇 분 줌으로 같이 하고 커뮤니티 드리고 이렇게 좀 라이트한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뭐 여기에 뭐 일정을 그때그때 좀 빌 때 제가 단톡방에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상황 봐가면서 그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캘린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거는 이렇게 실강으로 합니다. 실강으로 하고요. 유튜브가 아니고 라이브로도 진행하는데 해커스 수강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해커스에서도 이 과정이 그대로 라이브로 유튜브처럼 나갑니다. 따라서 꼭 실강 안 오셔도 집에서도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은 녹화가 돼서 그 다음날 인강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강 오시고 싶으면 실강 오시고 집에서 들으시면 집에서 라이브로 들으시고 그죠? 다음에 뭐 그것도 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날 인강으로 보시고 알아서 실습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제가 여기서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고요. 줌을 같이 켜놓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어디 장소가 중요한 때는 아니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사용 상황이 될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신청하시고 그러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편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 교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여기 링크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엔간하면 들어와 계십시오. 뭐 수강생만 들어오는 건 아니기는 한데 아까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 기사나 특히 뭐 그때그때 보는 것 중에 좀 보실 만한 것들은 따로 예, 수시로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또 서로들 간에 뭐 혹시 뭐 예, 강남 스타디오한 누구 한 분 구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올리셔서 저요 해서 좀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다양하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을 연관하면 들어오시면 면접 정보가 소외되실 일은 없고요. 마지막 기출중개 제가 늘 라스트맨 스탠딩이라고 하죠. 예, 최후의 면접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강사는 저밖에 없는데요. 대개의 경우 면접 날에도 매일매일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날 저녁 때 그날 어떤 주제가 나왔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까 기출 세트들이 다 그렇게 저한테 그때그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끝나고 제가 뭐 질문 받았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니까 원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요. 그걸 발췌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서 구글 문서나 등등등에서 보실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원래라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뭐 서울이 아니시더라도 인터넷만 되고 단톡방에만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면접 정보들은 다 아시게 되니 그죠? 뭐 굳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요즘 정보는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흐르지 않고요. 인터넷에 흐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입니다. 아까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단 뭐 가까운 지역별로 짜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연간에 지금 온라인 스터디를 기본으로 하고요. 오프라인도 하실 수 있게 짜드릴 겁니다. 아까 강의교육시에 일정이랑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직렬별 스터디입니다. 직렬별 스터디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좀 섞어서 하시는 걸 좋기는 한데 이번엔 또 기술직렬 분들이 각자의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다니는 이제 되게 그쪽에서 쉽게 이렇게 구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처음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직렬별로 좀 섞어서 하셔서 예컨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만큼 좋은 아까 말씀드렸죠 얇고 넓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호트라는 말을 하죠. 간호직이나 보건직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동일 코호트 집단으로 가면 좋을 거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얘기밖에는 못 들으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전공적 질문이 뭔가 증폭이 되기 쉬워요. 따라서 또 다른 직렬 얘기를 듣기도 좀 어렵고요. 따라서 웬만하면 직렬을 조금 섞어서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적어도 면접 스터디는. 이제 직렬 전공 스터디는 직렬 전공 질문에 관련된 대비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지금 아까 질문 세트를 보셨잖아요. 물론 전공 직렬 질문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꼭 전공 직렬에 뭐 스페시픽하게 뭔가 찝어가지고 묻는 건 일단 없는 부분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까 후기 사례집 보시면요. 예, 뭐 같은 직렬보다 모인다고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이게 충분히 훌륭한 아카이브가 있는데 그런 굳이 그렇게 해서 얻을 전공 직렬 질문이라는 게 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만들어드리는 사례집을 뛰어넘는 남는 건 뭐겠어요? 실익이라고 보는 것인데 실익은 다른 직렬의 시장들을 그쪽은 뭐 건축은 건축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그죠? 뭐 다른 직렬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쪽 나름의 관심 건 것. 여러분 뭐 간호는 간호직대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보시는 풍어를 갖는 것들이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일 수 있어요. 따라서 너무 직렬 스터디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스터디를 2개 할까요? 그것도 예, 별로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그 일종의 모의 시험 같은 거라서 모의고사 같은 거죠. 기본서 보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뭐 빠뜨린 거 없는지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하는 정도로서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말할 거리들을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습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연습하면서 애드립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자기가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보는 눈도 물론 의식을 하시면서 평가도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준비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죠? 나.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터디에다가 그뭐 올인하실 것도 없고요. 일부에서는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것 이코르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서 안 보고 모의고사만 드립다 본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실을 좀 기여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강생 분들께는 그 스터디가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지난해 국가직 때부터 이제 시행했던 것인데요. 질문 평가지를 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질문 평가지. 그래서 질문 리스트와 시리얼로 1회차, 2회차, 3회차 스터디하실 질문과 각각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 만든 평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카페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터이니 엔간하시면 아무거나 막 랜덤으로 그냥 골라서 묻고 마음대로 진행하시기보단 그거에 맞춰서 준비되는 순서대로 맨 처음엔 인적성 공직관문 질문 위주로 처음 시작하고 점점 시정 질문하고 나중엔 5분 스피치까지 껴서 이렇게 몇 번 시리즈로 드리려고 해요. 한 10회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체계 있게 준비 연습하고 체계 있게 평가하자. 뭐 그 정도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드릴 터이니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면접 준비 마인드. 약간 잔소리 모드로 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면접 준비 마인드. 제가 뭐 늘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빙산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 이공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잘 아실 겁니다. 비중이 물은 낮아지는 좀 희한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고체가 되면 원래 비중이 높아져서 깔아앉아야 되는데 물은 도리어 비중이 낮아지면서 물에 뜨죠. 10분의 1면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전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지과학에서 동일한 얘기를 보통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디퍼 날리지, 서피스 날리지 그래서 이 정도 깔아앉아 있어야 이 정도 말을 합니다. 똑같죠. 필기 공부할 때 이따시 공부를 해야 이만큼 맞춰요. 하지만 초심자들은 애게 요거만 하면 돼?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공부하면 이거의 10분의 9는 다시 가라앉고 이거의 10분의 1만 동동 뜨게 되죠. 뭐든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면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 말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없지만 이 꼴랑 10%를 띄우기 위해서 좀 이만큼 좀 넉넉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기는 해요. 이런 염두를 두시고 너무 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뭐 여러분 개인 얘기야 쓰시면 되는데 서울시장 관련된 부분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널찍하게 아까 얇고 넓게라는 말이 이런 맥락인데요. 하셔야 좀 두루 좀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마인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 자, 그리고 뭐 유명한 얘기죠. 예, 매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죠? 해골물의 우화죠. 화엄경에서 나오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 개념적으로 보시면 특히 이제 간호보건 쪽 분들한테 특히 더 드리고 싶은 말인데, 근데 건축이나 이 공대 쪽 분들은 너무 시크해요. 그냥 하면 되죠, 뭐. 왜냐 그러면 학교에서 워낙 그런데 단련들이 많이 되신 분들이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학교 때 맨날 했던 일들이라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좀 덤덤하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좀 제 체감적으로는 되게 많으셨습니다. 반대로 간호보건 쪽 분들은 이제 간호 쪽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젊어지시기는 했는데 좀 어렵게 공부를 하신 부분도 좀 있겠고 뭐 그러다 보니 되게 절박함들이 되게 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족들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특히 어린 분들도 뭐 조금 계시지만 졸업하자마자 바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 도 많긴 하시더라고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병원 좀 도시고 뭐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좀 큰 결심하시고 이렇게 약간 좀 뒤가 없이 오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 면접 앞에 그렇게 좀 절박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요. 면접으로 보면 여유들이 없으시고 사소한데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고 경력이 있으면 왜 그만두고 오냐고 걱정, 없으면 왜 없는데 오냐고 걱정, 그죠? 병원이라도 왜 뭐 이런 데 아니고 뭐 이런 병원만 있었냐고 걱정, 뭐 거기 힘들면 힘들어서 관둔 거 아니냐고 물어볼까 봐 걱정,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세요. 그죠? 근데 다 비슷하세요. 그래서 과도한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리어. 특히 저는 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코호트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이만 모여서 스터디를 짜시고 예컨대 그런 전문 학원들에서 나온 족보라고 하는 이따만한 거를 막 드립다 외우고 새로부터 몇 페이지 때 몇 페이지까지 외워오기 필기 모드로 막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니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얼떨결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런 걸 서울시에서 물어보나요? 간호직인데 왜냐하면 서울시 면접 자체에 대한 그림이 없으신 거죠.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건 안 물어. 경기도 면접 보셨어요? 경기도랑은 달라. 좀 많이 다른가요? 뭐 이런 분위기 이해하셨죠? 이게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실 간호직이나 기술직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 학원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다루는 면접 강의를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게 적다는 말씀 앞으로 드렸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편이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쪽 직렬에서는 보면 비율상으로 보면 따라서 이렇게 뭐 본인의 선택이시기는 한데 제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쫄지 마시고 다 비슷비슷한 것이고 특히 원래 시국은 아까 뭐 건축이나 이런 분들은 직렬이 인원이 부족해서 다들 인원이 부족해서 뽑는 엑스트라로 이번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시체말로 뼈만 안 때려도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아까 안정감 있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면접 준비의 본질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스크를 잘 보는 건 모르겠고 일단 리스크를 좀 줄이자. 그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좀 두루두루 정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좀 가지셔서 준비를 체계적으로 좀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면접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면접이라는 게 본인한테 먼저 보는 시험 성격이 강해요. 면접위원들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보일 것인가 아까 보셨죠? 안정감 있게 보일 것인가. 힘들어도 안 그만둘 사람. 꾸준하게 묵묵하게 일할 사람인가 라는 인상으로 보일 것인가 를 본인이 뭐땅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멘탈 게임에 좀 강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작년에도 썼던 그 마지막 마무리할 때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만 이거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이뻐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팁의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 말이죠.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이 뭐 엔간하면 다 붙으실 거니까 좀 조곤조곤 정리를 좀 잘하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심리적인 지지도 물론 중요는 한데요. 이 얼마죠? 늦으시군요. 이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늦죠. 25억입니다. 뭘까요 이게? 25억. 예. 여러분들 면접 시험만 잘 보시면 획득할 상금입니다. 20억이나 돼요? 네. 라이프타임 인컴 여러분 연금까지 포함돼서 죽으실 때까지 받을 돈입니다. 조금만 좀 참으시면 괜찮잖아요. 네, 이거 투자한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건 리스크가 없어요. 떼먹힐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실 때보다 눈앞에 25억을 떠올리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불안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원래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자본주의적 미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기는 자본주의적 동기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서 자 불안하실 때마다 자 이것만 좀 잘 무사하게 넘기면 떠올리시면서 의지를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곧 끝날 거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좀 안정적으로 좀 끝나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따라서 마무리를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자. 곧 온다. 그런 마인드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웬만하면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공식적으로 서울시 오픈 특강은 마무리 좀 짓겠고요. 아까 드린 그 오픈 자료들은 시간 가지고 꼭 한번 마무리해서 좀 공부하듯이 한번 쭉 읽어는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강 강의 때 자세한 말씀은 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부터 질의응답을 좀 간단하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부터 질문. 강의 시간요. 보통 1시부터 해서 배고프기 전까지 7시 뭐 정도까지 보통 합니다. 뭐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보통 7, 8시 정도까지 엔간하면 짧고 굵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네. 음. 그게 얼마나 깡패예요. 보건소합니다. 경력 간호보건 쪽에 이제 경력 부분들을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예전에는 사실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간호 대량 뽑기 전에 이전만 해도 되게 기본값이 30대 초반 기본값이었어요. 간호직 분들은 간호는 9급이 아니고 8급이잖아요. 당연하게 경력을 이제 일단 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깨진 지는 꽤 됐어요. 대량 채용하면서 제 제 체감도로는 제가 모든 수강생 간호나 보건 모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졸업하시고 그냥 바로 병원 경험 없이 오시는 분들도 뭐 많으면 한 30%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력 없어서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건축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직은 경력 없는 분들이 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대부분이긴 한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비전공자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건축이나 토목은 비전공자, 건축이나 토목이 아닌 심지어 문과 쪽이신 분들도 건축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법대 출신이신데 건축과 일도 관계없이 왜 오는지는 서로 잘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 건축 토목은 민원을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일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결과를 보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 서울시는 꼭 그런 걸 일일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하게 빨리 배우겠다. 물론 특히 이제 간호 같은 경우에는 병원 경력이 없으니까 뭐 일부는 그런 질문들 주사는 놓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쭈삣쭈삣 가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안 해봐서 뭐 학교에서만 해보긴 했지만 그럴 땐 뭐겠어요? 빨리 좀 배우겠습니다.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컨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간호사협회 같은 데서 왜 좀 예컨대 경력 단절하신 분들을 해서 실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알아봐서 제가 들어가서 좀 틈틈이라도 좀 빨리 배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또 선배님들한테 뭐 선수들 많으실 테니까 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좀 빨리 좀 배우겠습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술기 그쪽 표현으로는 왜 기술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는 안 돼요. 아무튼 특이한 뭐 그런 식 건축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상뚱한 거다. 그러면 건축은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건축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는 건 전공자 아니면 보기가 좀 그럴 기회가 없죠.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뭐 유사한 건축 관련된 학원이나 뭐 등등등에서 법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빨리 따르겠다. 구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경력이 없거나 비전공이다. 그 자체를 가지고 면접 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보다는 한 10배쯤 성적 요인이 큽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지금 뽑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족한 직렬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서울시가 다른 직렬, 뭐 이건 에피소드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면접 때 보통으로 떨어지면 성적으로 그 다음엔 나중에 결혼이 되면 따로 개별 연락을 해서 다시 다닐 수 있냐 붙은 분들이 안 오시거나 이랬을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그런 걸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몰아서 한 번에 빡 뽑아요. 이해하셨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금융관을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 기술직 분들은 특히.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뭐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이 됐는지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너무 완벽했나? 질문 주신 분 중에 스터디를 구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타 직렬이랑 구성해서 짜 주시는 건가요? 웬만하면 직렬을 뭐 섞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뽑는 직렬이 특정 직렬들만 아주 많고요. 다른 직렬분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특정 직렬에 몰릴 수밖에 없지만 엔간하면 좀 섞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그 기술 쪽 전문 학원들 베이스로 뭔가 움직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기 이런 데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적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또 각 지역별로 또 워낙 이 적은 분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전국구로 지원을 하시거든요, 되게.
서울과 경기권이 물론 많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지역을 짜기가 좀 용이치 않아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래서 좀 팀 짜기가 어렵거나 그러면 중간으로 노티스를 드릴 테니 본인도 뭐 카페나 아니면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같이 좀 모으시고 합치시고 뭐 중간에 또 필요하면 또 충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 스터디 팀이 잘 짜여져서 잘 으쌰으쌰해서 되는 거 하고 면접 잘 보는 건 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스터디를 잘 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건 연습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각자 좀 다른 눈으로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죠? 각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점검해서 내 스스로 하기 위한 그 재료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 준비는 내가 하는 거고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 전에 뭔가 준비해야 가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뭐 시간 아직 많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드린 오픈 자료 정도 뭐 교재 강의니까 한번 좀 보시고 예, 쭉 이런 느낌이구나 좀 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물론 필기 합격 난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리 하실 거는 뭐 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녁 종합뉴스 하나는 보자. 9시 저녁 종합뉴스 하나 풀 버전 세상 돌아가는 것 보자. 뭐 신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예, 그냥 KBS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뭐 정치적이지 좀 덜 정치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아이템들이 좀 두루두루 나오고요. 특히 요즘은 방역 얘기가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이제 좀 익숙하게 좀 귀에 좀 담아 두셔야죠. 매일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돌아가는 것 정도는 그냥 풀 버전 서울시 뉴스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 돌아가는 그 자체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는 입구는 하나인데요. 들어가면 우주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워낙 오래전에 여러 가지가 막 층층이 쌓였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서울시 유튜브를 일단 먼저 좀 보십시오. 쭉 보면서 골라보기 이것저것 그냥 보세요. 그냥 공무원들 나오는 거 있으면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그냥 뭐 기자 브리핑 이런 거 보실 거 없고요. 무슨 연예인 나와서 뭐 이런 거 보실 거 없고 자기 직렬에 관련되거나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뭔가 좀 있으면 두루두루 이렇게 눌러보시다가 한두 개씩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최근 거 몇 개 좀 보시고 유튜브 중요하게 홍보하는 건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 요즘은 유튜브를 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것 약간 다음 세 번째 내 손 안에 서울이라는 서울시 공식 홍보 사이트입니다. 내 손 안에 서울 치시면 바로 나와요. mediahub.soul.go.kr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그거는 북마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오며 가며 북마크 해 두시고 좀 보세요. 그냥 아까 말한 자기 직렬 것만 보지 마시고요. 예, 두루두루 그냥 세야지. 뭐 옛날 것도 뭐 필요하시면 보는데 일단 하루에 몇 개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눌러들어 뉴스 최근 올라오는 물론 그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예전처럼 좀 시민들이 정보가 될 만한 게 기민하게 올라오진 않고 약간 좀 약간 조금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 버려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 주요한 것들 최신 정보들은 계속 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보도자료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서울시 보도자료 보는 것보다는 내 손안에 서울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좀 자세한 거는 좀 그다음에 기왕이면 서울시 서비스를 뭔가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서비스.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간호보건직은 시간이 되시면 대놓고 그냥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사는 데다가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으실 때 그쪽에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지원구에 사시는 가까운 데서 뭐 꼭 먼 데 사시면 그쪽에서라도 물론 지금 뭐 아마 중대본에서 아마 간호사들 그걸 하고 있죠. 아마 그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단기간에는 아닐 거고요. 아마 교육받고 뭐 2주나 한 달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예. 하루에 뭐 돈 꽤 주긴 할 터인데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동네에서 그냥 연락하시면 다 손들이 필요하니 그죠? 뭐 선별 검사소나 등등등 이렇게 하시고 이만저만한데 뭐 제가 뭐 일주일 예를 들자면 좀 예, 뭐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들이 좋은 말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겪어보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아까 의지를 보여주는 그만큼 좋은 일은 없는 걸 생각해서 뭐 저는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면 뭐 다 뭐 꼭 해야만 붙는다 이런 건 아닌데요. 적어도 까방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코로나 업무 관련돼서 여러 가지는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예, 그 매일 좀 달라지고 있고요. 뭐 그런 거 뭐 정보적인 값을 아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현업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선배들이나 이렇게 학교 이렇게 들으시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으니 뭐 그런 좀 예, 어려운 얘기들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렇게 해보시는 것들이 있으면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직렬분들도 마찬가지 구청의 그러니까 구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예, 구 기준으로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일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마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 보시면 뭐 봉사전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전화해서 이만저만하게 좀 예, 뭐 좀 도울 게 있냐, 뭐 동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다 있습니다. 요즘은 예, 아마 뭐 고양이 손이라도 서로 빌리려고들 난리일 테니까요. 예, 요즘 진짜 예, 공무원들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까지. 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하는 거랑 주문하는 거랑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니 아까 말씀 줌으로 뭐 저는 줌으로들 많이들 하세요. 예, 저는 일부러 지난해부터 늘 권해드리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문제이지 뭐 줌인지 대면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본인이 뭘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건 좀 체계적으로 좀 그냥 스터디마다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제가 좀 프로토콜을 만들어 드리고 아까 질문지와 평까지 같이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따박따박 하시면 그 뭐 오프라인으로 해서 조금 더 정담 있게 하셔도 물론 좋을 수 있겠는데 뭐 줌으로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고요. 뭐 기본값은 그냥 줌으로 하시고 뭐 가까운 데 있으면 뭐 모이실 수 있는 분만 예, 카페에 모여서 뭐 스터디룸에 모여서 좀 간단하게 좀 하시고 뭐 이러는 것들이야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절대시하는 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변이 됐는지요? 네. 스터디는 뭐 언제든지 그 단톡방에서도 뭐 지난해 7급들도 그랬었는데 뭐 저기 어디신데 좀 하실 분 계신가요? 이런 거나 저 강남역인데요. 내일 한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때 같이 스터디 하실 분 강남역 몇 번 출구 스타벅스에서 뵐까요? 뭐 이런 거 올리시면 저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뭐 서로 동기 되셔가지고 교육 물론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받긴 합니다만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실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뭔가 스터디를 팀을 짜서 으쌰으쌰해서 끝까지 막 가서 막 와 우리 화이팅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면접 준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꾸 자기 준비할 생각하고 스터디를 자꾸 굴러갈 예? 스터디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네, 다음 됐습니까?